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음악은 그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위해 공들여 만든 소리다. 그래서 참으로 기특하다. 시인 황동규 씨가 어느 수필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글을 읽고 참 소리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만의 소리를 늘 새롭게 조금씩 바꿔가며 만든다는 것. 참 고마운 일이지요. 음악 속에 깃든 이런 사람에 대한 사랑. 오늘 느끼시면서 이 시간 함께하면 더욱 좋겠네요. FM 영화 음악 첫 곡으로 영화 탑건 중에서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띄워드립니다.
Take My Breath Away. 영화 탑건 중 멀린의 노래였습니다. 정은님과 함께하는 FM 영화 음악. 매주 이 시간에는요, 영화 보기에 새로운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영화적인 테크닉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내용이 주는 즐거움 말고요, 영화의 미학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여러 가지 촬영 기술이라던가 특수효과, 기법 이런 것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영화에서 어떻게 쓰여졌나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요즘 거의 모든 외국 영화에서 이용되고 있는 촬영의 보조 시스템이죠. 스테디캠. 이 스테디캠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참 그리고요, 곽영희 씨의 스크린 잉글리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만나 뵙죠. 100% 섬유질이라 모발 손상이 전혀 없고요. 말아만 주면 아주 깜짝 같아요. 그동안 해외로도 많이 수출됐다던데 미용 소품 전문 상표 텀크로. 일본 가네보 벨타치와 기술 제휴로 만들었습니다. 이젠 미용 잡화도 전문화 시대 텀크로. 3부 산업 대리 전문의 561-0778.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 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편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펜시? 펜시. 아, 바른 손 펜시.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문구용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펜시용품은 역시 바른손입니다. 바른손 펜시.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링.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선 25가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 편도 있죠? 미래의 달색에는 여자 하나에 남자가 글쎄 둘이래. 별의별 결혼 풍속이 다 있어.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컴퓨터.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오늘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입세.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지금 폴리그램에서 그들과 만나십시오. 폴리그램. 맥가이버 배원서입니다. 저는 요즘 머리 아플 때 스파맥을 먹습니다. 효과 좋죠? 휴대용 포장이라 간편하죠. 두통, 치통, 생리통에 새로 나온 스파맥. 이제 두통엔 일양약품 스파맥입니다.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은 당신의 한숨을 이해합니다. 화제의 장편 소설 여자의 남자. 세상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사랑의 정의를 바꿔놓은 책 여자의 남자. 김한길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영상의 발전은 카메라 렌즈의 개발과 그 발걸음을 같이 하죠. 초창기 영화들을 보면요. 카메라와 배우 간의 거리는 일정했고 배우는 정해진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연기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카메라의 렌즈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배우와 함께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트랙이나 달리라고 부르는 카메라 이동 장치가 지금껏 쓰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나 배우를 화면 속에 담아내는 것이었어요. 70년대 중반 스테디캠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이 문제는 해결되지요. 미국인 게럿 브라운이 아이디어를 내고 영화기재 전문회사인 시네마 프로덕츠의 기술진이 완성한 기계입니다. 스테디캠. 스테디캠이란 안정된 카메라라는 뜻입니다. 즉 흔들림 없이 매끈한 화면을 보여주는 카메라의 부착 장치를 말하는 거죠. 이 기계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영화적인 장면 참 많지요. 우선 배우나 피사체가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리는 경우 혹은 좁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경우 이럴 때 배우의 모습을 카메라가 앞에서 한번 찍고 또 반대로 뒤에서 한번 찍고 이런 화면을 만들고 싶지 않을 때 바로 스테디캠이 사용됩니다. 배우의 움직임을 끊지 않고 한 커트로 계속 따라가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요.
영화 로키 1편의 테마였습니다. Gonna Fly Now.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영화 로키의 감동을 잊지 못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로 밑바닥 인생을 살던 무명복서 럭키는 어느 날 헤비급 챔피언인 아폴로의 지명을 받게 되죠. 아폴로는 자신의 상대로 로키를 선택하면서 3라운드 이내에 끝내겠다고 공언합니다.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로키. 그는 매일 아침 하드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로드워크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로키. 그가 매일 들르는 곳이 있죠. 계단이 끝없이 펼쳐진 듯한 필라델피아 박물관. 이곳 계단을 오르는 로키의 생생한 모습이 바로 스테디캠으로 찍혀진 장면이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드릴러 계열 작품이죠. 샤이닝에서도 이 스테디캠은 유감없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겁에 질린 소년이 아버지 잭 니콜슨의 악마 같은 손길을 피해 도망을 칩니다. 복도를 지나 문을 열고 눈에 덮인 정원을 마구 뛰어갑니다. 그리고 잭 니콜슨 역시 그의 뒤를 쫓아갑니다. 소년의 위험이 느껴지는 긴박한 움직임의 카메라. 그 카메라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의 뒤를 따릅니다. 마치 악마의 손길처럼 말이에요. 영화 Bad Boys 중에서 Give Me Your Love, 피브 브라이슨이 부릅니다.
영화 Bad Boys 중에서 피브 브라이슨이 부른 노래 Give Me Your Love였습니다. 숀 펜이 주연한 영화 Bad Boys는 스테디캠이 영화 전반에 걸쳐 사용된 최초의 영화입니다. 중남계 이민계 청년인 모레노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마약을 입수하죠. 그는 흑인 불량배들과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다른 불량배 믹은 중간에서 가방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마샬 스퀘어 극장 뒤편에서 접선이 이뤄진다는 걸 알고 모레노의 뒤를 따릅니다. 흑인 일당 역시 돈을 주기보다는 모레노를 없애고 약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지요. 다가오는 위기를 전혀 모르는 모레노. 그를 기습하려 하지만 흑인 일당이 자기를 뒤쫓고 있는 사실은 모르는 믹. 그리고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흑인 일당. 영화는 이 세 집단을 빠른 편집으로 동시에 보여줍니다. 차를 몰고 가는 믹, 다음에 가방을 든 채 걸어가는 모레노, 그리고 흑인 일당이 보여지고 다시 또 걸어가는 모레노의 발, 차를 주차시키는 믹의 모습,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마샬 광장으로 향하는 이 세 무리는 모두 스테디캠으로 따라가면서 촬영됐죠. 관객은 카메라가 배우들과 함께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화면 전체에 역동적인 힘을 보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스테디캠의 효과이기도 하지요. 스테디캠의 전환기를 이룩한 작품, 조엘과 에단 코엔 형제 감독의 레이즌 아리조나 유괴 사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스테디캠 장면은 사실 환상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5명의 쌍둥이가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 아이를 훔쳐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레이. 그는 악몽을 꾸지요. 바로 이 장면이 스테디캠의 압권을 이루고 있어요. 5명의 쌍둥이가 있는 집을 향해 카메라는 정원을 뛰어넘어 서 있는 차 위를 넘고 다시 세워져 있는 사다리를 타고 2층 창에서 방 안을 향해 일직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잃은 채 울고 있는 어머니의 커다란 입. 바로 이 앞에서 딱 멈추지요. 정말 호흡까지 딱 멈춰지는 장면이었죠. 마치 니콜라스 케이지가 된 듯한 카메라의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른지. 이후에 이 영화에 사용됐던 스테디캠은 그 효과가 특수했기 때문에 사이키캠이라고 따로 불리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스테디캠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기계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의 피사체를 포착해야 할 경우 스테디캠은 차량에 부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을 하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작품의 음악부터 듣죠. 영화 늑대와 춤을 중에서 듣습니다. Buffalo Hunt.
영화 늑대와 춤을 중에서 버팔로 헌트 띄워드렸습니다. 주먹 쥐고 일어서였죠. 그 여자 이름이요. 인디언들에 대한 건강한 시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영화 늑대와의 춤을. 이 작품에서 스테디킴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된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도 지금 찾고 계시죠? 버팔로,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들소를 사냥하던 잊지 못할 장면, 바로 그 커트입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들소들을 화면 가득 담아내기 위해 스테디캠을 큰 차량에 부착시켜 촬영한 것이죠. 들소 사냥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영화인들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촬영 장비인 스테디캠. 이 효과는 또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이는 흔들리는 화면도 이 기계를 사용하죠. 스테디캠 촬영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명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잡으려면 조명을 비추어야 할 면적이 너무 크고 또 까다롭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엉뚱한 그림자가 비칠 수도 있잖아요. 국내 영화 중에서는 박강수 감독의 영화 베를린 리포트에서 강수현이 아버지를 피해 계단에서 방까지 뛰어가는 장면, 이 장면에서 스테디캠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베를린 리포트에 삽입된 곡입니다. 세르지 갱스부르와 샬롯트 갱스부르가 같이 부르는 레몬 인세스터 띄워드립니다. Délicieux enfants, ma chair et mon sang. Oh, mon bébé, mon âme. Assez de citron. Je t'aime tellement, je t'aime plus que tout. Naïve comme toi, tu n'y dois sans.
t'aime, je t'aime plus que tout. L'amour que nous font jamais ensemble est le plus rare, le plus troublant, le plus pur, le plus émouvant. Exquise esquisse, délicieux enfant, ma chair et mon sang. Oh mon bébé, mon âme. Zeste de citron. Je t'aime, je t'aime plus que tout. Naïve comme une toile d'unier d'oiseau. Tes baisers sont si doux. Un zeste de citron. Je t'aime, je t'aime plus que tout. L'amour que nous font jamais ensemble est le plus rare, le plus troublant, le plus pur, le plus enivrant. Exquise esquisse, délicieux enfants, ma chair et mon sang. Oh mon bébé, mon âme. Un zeste de citron. Je t'aime, je t'aime plus que tout.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스크린 잉글리시 시간 준비했습니다. 동시통역사이자 방송영화 강사로 활약하고 계신 곽영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난주에 참 잘 들었다는 애청자들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특히 네. 한 분은 메인이신데 자신은 눈으로 영화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귀로 이 영화 음악 시간을 통해서 귀로 영화를 본다고 네.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크린 잉글리시 시간 참 참신해서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화자찬이 되나요? 저는요. 예. 친구들한테 혼났어요. 왜요? 너 영화도 나가니? 네, 농담이고요. 예, 저도 오늘... 새로운 경험이에요. 예, 그쵸? 네, 예, 그리고 또 준비할 수 있고,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영화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청취자들 만났으니까 즐겁고, 우연히 만난 그 서문여고 학생들이 자기는 못 들었는데 반 학생들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꼭 기다린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럼 오늘은 더 좋은 영화 가져오셨겠네요? 네.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나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크레이머 vs 크레이머라고 원제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제목만 얼핏 봐서는 아마 우리 한국에서 개봉됐을 때는요. 싸움 뭐 그런 네, 영화인 줄 알았죠.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니까 예. 무슨 뭐 락키류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 싸움은 싸움이죠. 치고받는 그런 뭐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법정에서 머리 싸움을 벌입니다. 미세스 크레이머, 미스터 크레이머. 그래서 더스틴 호프만과 메릴 스트립 두 사람이 나오는데 부부간의 갈등이죠. 출세만을 향해서 달려온 남편. 그리고 나만 출세하면 아내도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 아내는 과연 나는 무엇인가, 자기 상실, 허무함 이런 것 때문에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18개월 만에 돌아와서 아들의 양육권을 주장하죠. 예. 그렇게 해서 법정에 서는데 묘하게도 또 그 아버지랑 같이 있는 동안에 아들한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예. 다치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서 참 불리한 여러 가지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던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나중에는 그
아내의 승리로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고른 멋진 장면 골라본 것은요. 예, 무슨 장면이신가요? 네, 영화 첫 부분에 그 아내가 집을 나가고 그날이 또 묘하게도 남편 더스틴 호프만이 부장으로 승진한 날입니다. 그게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이 한턱 내라고 그러는데도 야야 마누라한테 알려야 돼. 그리고 왜 남편한테 승진하면 기분 좋잖아요. 여보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그러면 뭔데요? 나 승진했어. 이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그럼요. 예. 기반이 자기 그 사회적인 그 신분 상승하는 거. 근데 아내가 얼굴이 표정이 아주 뭐 무표정이에요. 보따리 싸고 나가면서 여보 저 세탁소 영수증이고 이거 뭐고 그리고 나 시집올 때 갖고 2,000불래 갖고 나갈 테니까 나 나가는 거예요. 어딜 가는 거예요? 나 안 와요. 그러고 나가버려요.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이지. 근데 이제 아내가 하면서 빌리 좀 잘 하라고 말이죠. 아들. 그게 완이 벙벙하죠. 여보 이건 농담이야 뭐야. 그리고 하루를 지셉니다. 실감이 안 나죠. 결국 18개월까지 이어지는데 그 아내가 나간 바로 다음 날. 다음 날. 네. 예. 아들은 뭐 영문도 모르고 일어나서 엄마 어딨냐 그러죠. 그랬더니 걱정 마라.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어디 갔습니까? 그죠?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알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너도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싸우면 좀 보기 싫지 않니 친구가? 나중에 다시 화해면 다시 만나고 싶고 엄마하고 아빠도 좀 다퉜단다. 우리나라 부모들이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뭐 현대판 요즘 자녀 한둘 있는 부모들은요.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야. 그러니까 금방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뭐 먹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준비해 주는 장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미국의 아버지, 우리나라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부엌에 들어가서 뭐 요리 정도는 하는데 이 사람은 일밖에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아내가 가출한 동기가 됐지만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는 장면부터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그럼 오늘 그 장면 중에서 뭐 재미있는 표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장면을 잠깐 소개하면은요. 아들한테 그래, 아빠가 요리를 한번 해줄 텐데 너 뭘 먹고 싶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프렌치 토스트를 먹고 싶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좀 자세히 소개하면 계란을 가지고 깹니다. 엄마는 두 손으로 계란 깨지 아빠는 한 손으로 깬다. 한 손으로 깨면서 탁 깨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세계적인 주방장은 전부 남자야. You know the best chefs in the world are m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만큼은 사실은 아빠도 요리를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껍데기를 계란을 깨가지고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려면 사실은 이 속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덜렁거리니까 껍데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성격이 이상하게 덜렁거리는 성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Daddy got some shells in there. 껍데기 들어갔는데 그건 얘는 계속 이제 불만이죠. 그렇죠.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You know French toast will be crispy. 야 바삭바삭한 맛에 먹는 거지 막 프렌치 토스트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아들한테 물어봐요. What time do you have to be in school? 아들이 8:30. 8시 반까지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탄적으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야, we got to show this, people got to see this. 사람들이 와서 이거 봐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인지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 요리하는 그 장면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불만을 얘기를 하죠. 집에 돈 벌어오는데도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요리까지 해야 되냐? 가난한 지금이 아빠 입장에서 아들 자꾸 위로해야 되니까 아버지도 걱정이 많아요. 어제 보따리 싸갖고 아내가 나갈 때 심상치 않았거든요. 심란하죠. 7, 8년 살아나는데 표정만 보면 알죠. 그런데 금방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어쨌든 아들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아버지가 집에 가장 노릇만 하면 됐지 요리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서 Daddy has to cook and bring home the bac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Bring home the bacon. 네. 이 표현이요? 네, 우리 청취자들이 이 장면 들으시면서 Bring home the bacon 조금 신경 써서 들으시면 더 재밌을 텐데 집에 베이컨을 가져오는 사람 Bring home the bacon. Bring home the bacon. 그럼요.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들으시면 좋은데 우리는 왜 식탁에서 김치 없으면 식사 못 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 쌀에 해당하는 것이 빵이고 밀, 주식, 밥, 그리고 우리 김치에 해당하는 것이 베이컨. 그래서 그렇죠. Bring home the bacon 하면은요. 우리로 치면은 김치, 반찬을 집에 사오는 사람. 그러니까 반찬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밥만 먹으면 못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Bring home the bacon은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생계를 사람. 책임지는 사람 예. 많이 나오죠. 예. Bring home the bacon. 그러면 bring home the sausage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도 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러지 조미료도 넣어야 맛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Bring home the bacon인데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끝부분에 이 말이 나오니까 들으시면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Okay, now watch this. One-handed. Here we go. Did you know that all the best chefs are men? I bet you didn't know that, did you? Isn't this terrific? This is terrific. We got to do this more often. You got some shell in there. It's all right. Makes it crunchier that way. You like your French toast crunchy, don't you? All right, I'll tell you what. Why don't you beat them? And I'll get everything else going. What time do you have to be in school? 8:30. We got to get this show on the road because I got to shower and shave and shampoo my hair. And I got people to see, and Daddy's got to bring home the bacon. Not only does he bring home the bacon, but he's got to cook it too, doesn't he? We're having a good time. Now, where's Mommy keep In the stove. 오늘도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Bring home the bacon. Bring 그렇죠? home the bacon. 예. 아빠가 뭐냐 이거 돈 벌어와야지 요리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더스틴 호퍼는 무척 초조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계속 요리를 해주거든요. 예. 재밌는 것은 이 아들 빌리는 지금 불만이 가득 찼어요. 저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렇죠. 음식은 엉망이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요리를 열심히 하는 옆에서 사사건건 한마디씩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커피를 타는데 That's too much coffee. 커피를 너무 많이 넣었다든가 그리고 엄마는 그런 식으로 프렌치 토스트 안 만든다든가 엄마는 안 그랬는데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글쎄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야. 원래 내가 요리를 잘해. 그러다가 그 부분에 실수를 하죠. 이 빵을 다 태워요. 그러니 지금 성질이 급하니까 Daddy, it's burning 다 타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저 목장갑도 안 끼고 그 프라이팬을 만져가지고 뜨거워서 그냥 집어 던집니다.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집 나간 아내까지 원망하면서 아침 이 식사가 여자 때문에 말이야. 아비규환이네. 완전 아비규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아주 못할 말을 그냥 자기 아내죠. 그럼 이 아들이 공포에 질리니까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걱정 마라, 미안하다, 아빠 잘못했다. 완전히 달래가지고 학교 가는 장면을 이제 또 들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학교 가는 장면이요. 네. 이 장면 그러면 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교를 가는데요. 아마 예. 그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손을 과연 몇 번이나 잡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아들 손을 잡고 가려고 그래요. 길을 건너는데. 근데 아들이 손을 탁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What's the matter? 왜 그래? 그러니까 Your hands are wet. 손이 축축, 아침 내내 요리를 했으니까 뭐 축축합니까? 엄마는 이제 깨끗이 닦고 손을 잡겠지만 엄마 손 잡는 거랑 다르죠? 그럼 뭐 매일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는 아버지면서 손이 젖었으면 탁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가끔 집에 애기나 아들, 딸하고 좀 이렇게 뽀뽀 한번 하려고 그러면 뿌리치는 애들 있잖아요. 얼마나 그때 그 무한함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제 관심은 이거예요. When is mommy coming back? 언제 엄마 오느냐? 그것만 관심이 아니니까 She will come soon.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엄마가 오늘날 데리러 옵니까? Is she gonna pick me up? Is she gonna pick me up? 예. 그렇습니다. Is she gonna pick me up? Is she gonna pick me up? 그렇습니다. 그 픽업은 차 가지고 데리러 오는 거. 그쵸. 우리도 요즘에 엄마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 미국은 보통 국민학교 거리라고 해도 서울서 대전 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멀리 보내니까 반드시 차로 데려가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꼭 네. 국민학교니 어느 학교 네. 앞에 네. 차들이 이렇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영화를 없는 보면. 것이요. 예. 그렇지 뭐 동네에 가는 뭐 노원구에서 뭐 상계국민학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1시간씩 걸리는 거리. 그리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게 픽업이죠. 그쵸. 네, 그래서 엄마가 오늘날 차 가지고 데리러 옵니까? 이시거나 픽미업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그렇다. 그러면 아들은 엄마가 안 온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What if she forgets? 만약에 엄마가 잊어버리면 그러면은 아빠가 하는 말이 Then I'll pick you up. 그러면 아빠가 오지. 근데 국민학교 1학년이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철없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합니다. 엄마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니까 아빠가 온다 그러니까 What if you get run over by a truck and get killed? 아빠가 만약에 큰 트럭에 치여서 깔려 죽으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 한 대 줘박았을 거야. 근데 Then mom'll pick you. 그때는 엄마가 오지. 대단하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지금 계속 당하는 거야. 그냥 아빠가 만약에 트럭에 깔려서 죽으면 못 오잖아. 난 집에 못 가는 게 걱정입니까? 아버지 죽는 건 괜찮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 엄마가 와 걱정 마. 그러놓고 아버지가 참 실수를 해요. 우리가 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학교 앞에 가서는 학교 선생님을 보고는 저 선생님 얘 좀 반 좀 데려다 주세요. 놓고는 학년을 잊어먹었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1학년이 2학년인지 몰라가지고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What grade are you in? 그렇습니다. 야, 너 몇 학년이냐? 그래 아들한테. 그러니까 first 1학년이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저 1학년 교실 좀 데려다 주세요. 택시 타고 출근하는 장면입니다. 참. 네.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봐야죠. 예. What's the matter? Your hand's all sweaty. When is mommy coming back? Soon, I told you before, very soon. Is she gonna pick me up after school? Probably, and if she doesn't, I will. What if you forget? I won't forget. What if you get run over by a truck and get killed? Then what Then happens? Mommy will pick you up. Miss, can you help me? What grade are you in? First. This is Billy Kramer. He's in first grade. Take care of him. I gotta get a taxi. I'm a little late. Taxi! Taxi! 하도 빨리 지나가고 이 사람도 말이 빠른 사람이에요. Is she gonna pick me up? 엄마 하나 데리러 옵니까? 예. 네.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겠죠? 너 1학년 first grade. 아들 학년을 잊어버려가지고 지나가는 학교 선생님한테 말을 못해줘서 아들한테 가만있어. 너 몇 학년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아버님들도 이런 네. 분들 좀 계시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경제학 박사신데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한국에 있는 딸 셋 이름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딸 셋이 어머니하고 목 놓아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사랑을 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빨리 학교를 따로 돌아가고 싶어서 공부하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첫째 자리냐 둘째 자리냐.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아버님들 계시면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곽영일 씨 모시고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영화 재밌는 장면들 조금씩 살펴봤는데요. 네. 어떻게 다음 주 영화도 다음 주는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이요. 네. 음악도 아름답고 또 제임스 딘의 그 감동적인 영화 연기가 아주 인상 깊은 영화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 삽입된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레리 넬슨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날짜로 음악 보내달라고 엽서가 많이 와 있는데요. 서울시 영등포구 정영숙 학생이라고 써주셨고, 또 양천구 목삼동의 동신아파트의 농래 씨, 고3 학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분 또 충남 서산군 음안면의 조윤상 씨를 비롯한 한 10분 정도의 엽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려드리네요. 죄송해요. 대신에 마지막 곡 좋은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시니어드 오코너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It won't be easy. You'll think it's strange when I try to explain how I feel, that I still need your love after all that I've done. You won't believe me. All you will see is a girl you once knew, although she's dressed up to the nines, at 6s and 7s with you. I had to let it happen. I had to change. Couldn't stay all my life down at heel, looking out of the window, staying out of the sun. So I chose freedom, running around trying everything new, but nothing impressed me at all. I never expected it to. Don't cry for me, Argentina. The truth is I never left you. All through my wild days, my mad existence, I kept my promise. Don't keep your distance. And as for fortune, and as for fame, I never invited them in, though it seemed to the world they were all I desired. They are illusions, they're not the solutions they promised to be. The answer was here all the time. I love you and hope you love me.
All you have to do is look at me to know that